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후장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한시의 증시 데이트 여러분과 데이트할게요. 이혜림입니다. 자, 오늘장 반등을 양시장에서 나타내고 있지만 안도하기엔 일러 보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시작된 이 하락이 전 세계를 뒤흔들더니 이 금리에 대한 이 불안감, 상승을 하더라도 안도 못할 이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세가 짙어 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상승에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할 오늘 그 종목은 세 종목인데요. 더존비죠. 외국계 매수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전망해봅니다. 환인제약이 오늘 오전부터 급등 흐름, 치매 예방, 관련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밀어줄 수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고요. 인크로스가 성장수혜와 저평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시 많이 내리고 있다면, 고민이 깊어진다면 저희에게 상담 전화, 문자 메시지 주시는 거 어떠세요?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013-3366-8288, 그리고 카카오톡에는 MTN 우마이스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시 증시 데이트 시작할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폭이 오전에 조금 더 강했는데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요. 오늘장 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의 반등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는 건 수급인데요. 외국인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를 오전부터 나타내고 있네요.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 보입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으로 조금 더 상승폭을 오전보다는 늘렸습니다. 반등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2,400을 향한 움직임 펼치고 있네요. 2,38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 조금 더 이 불안한 모습이 역력한데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넓은데요. 개인만이 1,4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이 1,300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시초가가 좀 더 좋았습니다. 854포인트. 이 오전에 찍었던 상승 가장 높았던 부분이고요. 조금 출렁임이 있다가 지금은 다시 1%대 상승을 회복해 850선 회복 위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건 역시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종목들 어떤 것들 들여다볼 수 있는지 함께 보시죠. 기가레인, 대우건설, 네오팜, 카페24, 남북경협주, 두산마켓, JYP엔터, 쇼박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오늘의 종목입니다. 이 가운데 대우건설 볼까요? 이 대우건설의 하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특히 이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4분기 어닝 쇼크에 또 매각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며 계속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4% 이상 내리고 있네요. 4,820원 선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오팜은 이 기술력과 브랜드력에 기반한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면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고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2%의 하락으로 51,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두산마켓입니다. 글로벌 굴삭기 수요가 예상된다며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역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인데요. 36,25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의 더 추가 상승 가능할까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쇼박스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국내 영화관에서 잇따른 흥행의 움직임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까지 더해주며 상승 조금 더 힘내고 있는데요. 5,520원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는 강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상승이 두드러지더라도 상승폭을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할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022, 1023으로 전화주세요. 02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개인들의 착각 시간입니다. 내가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고점이 아니었다. 더 올라가는 이런 황당한 사건. 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매수하자마자 더 떨어져 버리는 난감한 사건. 그 종목들의 고민을 다 해결하기 위해 개미들의 착각에서 준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나운서 김건대 사장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만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에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천장 종목이네요. 여기서 이 과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심과 거래량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현 주가는 과열이라는 판단이 조금 더 우세하네요. 자사주 40만 주를 사들인다라는 것이 이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 40만 주라는 건 200억 원의 통큰 매입이라는 결정인데요.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볼게요. 천장이다 아니면 더존 비존 천장을 더 뚫고 올라간다. 오늘은 51,100원으로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엇갈렸습니다. 네, 천장을 뚫는다와 고점이다, 천장이다 라는 건데 먼저 김건 차장님 천장을 뚫고 올라간다 더 긍정적인 시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지금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었었죠.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을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흐름이 아주 좋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책에 어떻게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200억 원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죠. 이런 이슈 때문에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수급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전환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기존 ERP 시장에서도 이제는 확장의 모듈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즉 모듈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RP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더존 비전이 압도적인 지금 현재 MS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ERP 시장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오늘 좀 중요한 구간을 뚫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구간이 49,60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 51,6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충분히 이 라인이 뚫렸다는 것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부분이나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도 충분히 있다라는 네, 소식을 그렇습니다. 전해주셨는데 그와 반대의 의견이실까요? 천장이다. 자, 이때쯤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ERP 시장 관련해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회사와 갖고 있지 않은 회사는 충분한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관련해서 오피스 매출도 다시 좀 안정세를 좀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그 디지털 포렌식 구축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국가별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존 비전이 상당 부분 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네. 과연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더존 비전이 그걸 비싸게 주고 살지는 저는 의구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존 비전이 자사주 매입이 호재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좀 반영됐고 어쨌든 더존 비전 입장에서도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뭐 6만, 7만 원 계속 비싸게 주면서 살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뭐 7, 80% 정도 올라온 상황이라면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횡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매물에 대해서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해도 뭐 5만원 중반 이상 가기엔 저는 쉽진 않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네. 지금은 상단은 한 5만원 초반, 하단은 한 4만원 후반대, 중후반대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달 정도의 흐름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논하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크게 다릅니다. 김건진 차장께서는 6만 원의 목표가를 주시면서 조금 더 고점을 높였고요. 5만 원 중반까지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유창희 대표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진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천장을 뚫는다, 천장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게 더 재밌게 느껴지지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더존 비존에 대한 두 분의 약간은 엇갈린 시각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의견이 공통될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표현될까요? 오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환인제약인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치매 치료제가 오늘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세입니다. 현대약품도 그렇고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치매 연구 개발 사업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2029년까지 1조 원 넘게 투입할 것이다. 연구 개발비로 정부 정책 효과로 오늘 환인제약이 올라가는데요. 자, 주가는 조금 상승폭을 줄였네요. 장중에 뭐 20%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윗꼬리를 달고 한 8%, 9%가량 상승폭을 줄여놨습니다. 자, 여기서 과열일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 한 번에 의견 주십시오. 천장이다. 천장을 뚫는다.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네.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천장을 뚫는다인데요. 어떤 분부터 드릴까요? 네, 유창희 대표님 네, 제가 천장이다. 먼저 할게요. 네, 천장이니까. 오늘 좀 보수적인 의견을 많으신 거죠? 그러게요. 네. 오늘 원래 제가 좀 보수적이긴 한데, 환인제약이 계속 똑같은 이슈로 재탕탐탕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부 정책은 딱 일주일 전에 나온 정책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똑같은 뉴스가 나왔었고 오늘도 그런 이슈가 나온 부분들이 최근에 치매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이슈로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은 고점을 계속 경신하기보다는 약간 위에서 물량 탈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슈 자체는 이미 주가에 좀 녹아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치매라는 병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얻은 병 중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치매라는 거는 뭐 죽진 않습니다만은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암보다도 더 좀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또 치매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치매라는 게 지금까지 네. 개발된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된 약이 있습니다만 치매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선인 것이 치매를 완전하게 낫게 해주는 약은 이 세상에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뭐 어떤 특허를 받았다, 뭐 다른 업체가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외국의 선진국 업체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치매 관련된 개발을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정부가 연구개발비 지원을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 약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한인제약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치매 관련된 이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냐면 한인제약이 그 정신질환 치료 관련해가지고 뭐 우울증이 됐든 집중, 결핍력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한 17%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치매 쪽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은 정신질환 관련해서의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환인제약의 수혜를 입는 부분들이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치매 관련된 이슈는 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 오늘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 형성된 매물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 본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은 이미 적정 가격에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움직이지만 실효성 있는 약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이 치매 관련해서는 계속 이 똑같은 비슷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를 느낀다. 오늘도 그 위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차장은 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해 준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저는 좀 그걸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저같이 막 웃고 있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걸리기 쉽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계속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이 환인제약입니다. 실제적으로 미래로 갈수록 이 환인제약이 어떻게 보면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 정신병원에 다녀왔다 뭐 왔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좀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보면 환인제약이 훨씬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지난해 5월 말부터 해서 정신건강증진법이라는 이런 것에 발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환인제약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거기에서 당연하게 계속해서 현금은 창출이 될 것이고요. 향후에는 앞으로는 새로운 이런 분야들을 계속해서 환인제약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는 튼튼하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현금이 창출이 될 거고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 같은 부분은 뭐 치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다른 쪽의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아마도 환인제약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위쪽으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얘기를 가량.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좀 작게 네. 잡아서 한 2만 5천 원 네.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의 목표가 손절가 2만 5천 원의 환인제약 국내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매출 1위를 나타내고 있는 환인제약 이 부분에 주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계속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천장을 뚫을 수 있다라는 환인제약 오늘 변동성 크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인크로스라는 종목인데 6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수혜 특히 40%에 육박하는 EPS 30% 이상이 높은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 이 PER이 16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이상 올라 24,800원. 자,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5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벌써 2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재밌군요. 이 선택이 천장이다 또는 바닥이다. 이 극에서 극이에요. 끝에서 끝. 자, 두 분의 선택은요. 하나, 둘, 셋. 바닥이다. 네. 공통된 의견입니다. 바닥이다. 많이 내렸을까요? 자, 어떤 의견인지 먼저 김원지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인크로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실제적으로 2월 2일 날이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평창올림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1분기는 광고를 많이 집행을 안 하는 기간입니다. 실제적으로 광고가 제일 많이 집행이 되는 곳은 4분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수기였던 1분기 때부터 높은 실적의 개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광고주들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긍정적으로 가면 당연히 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광고주 비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움츠려들어 있는 이런 경기가 아니라 조금씩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인크로스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양이 갖추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NH 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가 NH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는 시너지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은 많이 하지 않았던 온라인 광고 수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엔터나 게임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광고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클로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없던 이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새롭게 또 네. 생기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효과는 아마도 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광고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좀 발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작게 잡아서 네. 23,500원 정도 얘기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 34,000원을 제시하며 역시 이 모회사 NH엔터와의 시너지 주목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비슷한 의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다른 특출난 의견이 있을까요? 왜 바닥이다라는 의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광고 시장이라는 게 좀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광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광고를 실어주는 이런 회사가 있고 또 이런 미디어 그 인크로스처럼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동영상 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크로스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동영상 광고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많이 사람들이 접촉 시간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보시면 모바일 버전도 보면은 은근히 동영상 광고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평창 올림픽 말씀하셨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월드컵이 남아 있고요. 또 아시안 게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대규모 빅 스포츠 이벤트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떤 그 페이지 형식보다는 동영상 광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 매출이 상당히 뭐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물론 올해 하루만 올해 한 1년만 좋다라면은 뭐 크게 네. 어떤 뭐 무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들이라면 전 네. 충분하게 인크로스 같은 경우 최근의 조정은 네.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그렇군요.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 수준은 충분히 매수 타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보자.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놓고 대응해 보시고요. 다만 어쨌든 이제 최근 조정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23,000원 정도의 선에서 짧은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증권가에서 줄줄이 내놓는 좋은 레포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광고계의 금메달리스트라며 여기서의 15% 추가 상승 가능하다며 39,000원의 목표까지 형성했습니다. 오늘 인크로스 두 분 다 바닥이다. 더 충분한 상승 가능성 목표가 3만 원에서 짧게도 길게도 의견 주셨고요. 자, 여기서 개인들의 작가, 개미들의 작가 두 분과 인사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 안뉴스탁 김광희 차장과 예스탁의 이성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